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유산이 하녀 한 명뿐이라고? 금수저로 태어나 평생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친척들은 재산을 싹 쓸어가고 그녀 곁엔 낡은 무명옷 입은 하녀 단비만 남았죠. 하지만 이 아가씨는 몰랐습니다. 그 하녀가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석지기 김 부자의 외동딸 연화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연화를 금지옥엽처럼 키웠습니다. 비단옷에 산의 진미, 온갖 귀한 것들로만 둘러싸인 삶이었죠. 연화는 밥 한 번 제대로 지어본 적도, 바느질 한 땀 떠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이면 평생 편히 살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곤 하녀 단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전답과 가옥은 사촌 형제들에게, 금은보화는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연화에게는 하녀 단비와 그 애가 지닌 작은 보따리 하나만 물려주노라. 유언장을 읽던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정령 정신이 온전하셨던 게 맞습니까? 딸에게 하녀 하나만 물려주시다니. 친척들은 겉으로는 의아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유언은 유언이지. 고인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야. 친척들은 그날로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논밭, 가옥, 곳간의 쌀, 금은보화까지. 연화가 볼 때마다 걷던 정원의 연못마저 친척들 것이 되었죠. 사흘 뒤 저택은 텅 비었습니다. 친척들은 자기 몫을 챙겨 모두 떠나버렸고 넓고 화려하던 집엔 연화와 단비만 남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저희도 떠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단비의 조용한 목소리에 연화는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몸에 걸친 비단옷 한 벌과 하녀 단비, 그리고 단비가 들고 있는 낡은 보따리뿐이라는 것을요. 발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걷기 시작한 지 불과 1시경도 안 돼 연화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녀에게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저 언덕만 넘으면 쉴 곳이 나올 것이옵니다. 단비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해가 지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연화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지붕도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단비야. 걱정 마시옵소서, 아가씨. 단비는 어디선가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불을 피워 올렸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 옆에서 연화는 겨우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드시옵소서. 단비가 건넨 것은 산딸기 몇 알뿐이었습니다. 평생 진수성찬만 먹던 연화에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녁이었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산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지?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굴주림이 만들어낸 맛이었을까요? 아니면 단비의 정성이 담긴 맛이었을까요? 단비야, 너는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게냐? 저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옵니다, 아가씨. 그리고 단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사옵니다. 내 딸을 부디 지켜달라고 말이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단비를 자신에게 남겼는지를요. 배가 너무 고파요. 단비야. 사흘째 되는 날, 연화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딸기와 나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아가씨, 저기 개울이 보이옵니다. 제가 다녀올 터이니 여기서 기다리시옵소서. 단비는 보따리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더니 개울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바위에 기대앉아 단비를 바라봤죠. 단비는 개울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 조각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단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단비가 돌아왔을 때는 손에 은빛 물고기 서너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국을 드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가씨. 단비는 돌을 모아 간이 화덕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작은 노쇠 그릇을 꺼냈죠. 단비야, 그 보따리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게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들어있사옵니다. 아가씨. 물고기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연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자, 드시옵소서. 그릇에 담긴 물고기탕을 받아든 연화는 후루룩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게냐? 궁궐의 수라상보다 맛있구나. 배가 고프시면 모든 음식이 맛있는 법이옵니다. 아가씨. 단비는 웃으며 말했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기에 더 맛있다는 것을요. 아가씨,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기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집은 컸지만 이상하게도 인기척이 없었죠.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룻밤만 묵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들어가 보시옵소서.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부엌에는 쌀도 있었고 방에는 이불도 깔려 있었죠. 단비야, 이상하지 않니?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잖아. 그러게 말이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옵니다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산에 대여섯 명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웬 떡이냐? 계집이 2명이나 있네. 하하하, 오늘은 재미 좀 보겠군. 도둑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길손들을 유인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살려주세요. 저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화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둑들은 비웃기만 했죠. 가진 게 없다고 그 비단옷만 해도 꽤 값나가겠는데. 저 계집의 얼굴도 괜찮군. 어디 팔아넘기면 제법 돈이 되겠어. 도둑 두목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죠. 그때 단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밥을 지어드리겠사옵니다. 밥. 예, 저희 두 사람이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하겠사옵니다. 그러니 해코지는 말아주시옵소서. 도둑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던 터라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좋아, 그럼 맛있게 해라. 맛없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단비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연화도 따라갔습니다. 단비야,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시옵소서, 아가씨. 제게 계책이 있사옵니다. 단비는 밥을 짓는 척하며 부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쌓인 고춧가루 자루를 발견했죠. 도둑들은 방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죠. 지금이옵니다, 아가씨. 단비는 고춧가루를 한 움큼 쥐고 화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로 위에 고춧가루를 확 뿌렸죠. 크흑, 크흑, 객, 객. 매운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자고 있던 도둑들이 재채기를 하며 벌떡 일어났죠. 뭐야, 숨을 못 쉬겠어. 밖으로 나가. 도둑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가씨, 지금 도망가야 하옵니다. 단비는 연화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산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한참을 달려 뒤를 돌아봤을 때 도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 살았구나. 단비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다행이옵니다, 아가씨.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단비를 바라봤습니다. 이 하녀는 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배운 걸까요? 보름이 지나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죠.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둑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 제가 장사를 조금 해볼까 하옵니다. 단비는 보따리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전 몇 냥이 들어있었죠. 이건 어디서 난 돈이냐? 주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지라 하시며 말이옵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죠. 딸이 고생하며 세상을 배우도록,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도록 말입니다. 단비는 그 돈으로 작은 주막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단비가 만든 음식은 입소문을 탔죠. 이 집 음식이 기가 막히다던데. 그래, 특히 저 하녀가 만드는 물고기탕이 일품이라더라.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도 단비 곁에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아가씨, 물을 이렇게 써시면 되옵니다. 아, 이렇게.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칼에 손가락을 베기도 했죠.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비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니? 잘하고 계시옵니다, 아가씨. 처음치고는 아주 훌륭하시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단비야, 오늘 손님이 내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했어. 축하드리옵니다, 아가씨. 연화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를요. 어느 날 연화는 단비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단비야,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내게 물려주셨다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주인 어르신께서는 아가씨가 진정한 삶을 사셨으면 하셨나이다. 그래. 그리고 너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 연화는 단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주인과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자매였죠. 단비야, 이제부터는 나를 아가씨라 부르지 마라. 그냥 연화 언니라고 불러. 하지만 그럴 수. 부탁이야.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단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연화 언니. 어느 날 연화는 단비에게 물었습니다. 단비야, 그 보따리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게냐? 그동안 온갖 것들이 다 나왔잖아. 단비는 빙그레 웃으며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죠. 바늘과 실, 부싯돌, 작은 칼, 약초 몇 가지, 낡은 책 한 권. 이 책은 뭐니? 연화가 책을 펼치자 거기엔 온갖 생활의 지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불 피우는 법, 약초 구별하는 법. 주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 하시며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비에게 단순히 자신을 모시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주인 어르신께서는 아가씨를, 아니, 연화 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나이다. 그날 밤 연화는 아버지 생각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주막은 마을에서 가장 번성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연화와 단비가 만드는 음식은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났죠. 저 주막 주인이 원래 대가집 아가씨였다는데. 맞아. 그런데 지금은 하녀랑 자매처럼 지낸다더라. 신분도 없이.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비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옛날 친척 하나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연화야,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삼촌? 재산을 다 날렸단다.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야.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삼촌,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단비 언니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삼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가로챘던 조카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다니. 고맙다, 연화야. 정말 고맙다. 단비는 연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단비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었죠. 어느 날 연화는 단비와 함께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단비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뭔지 이제 알겠어. 무엇이옵니까? 금은 보화는 도둑 맞을 수 있어. 땅과 집도 빼앗길 수 있지. 하지만 연화는 단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야. 단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고 난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 너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며,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깨달으며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도 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진정한 친구를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곁엔 단비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